안녕하세요. 예란TV의 예란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재춘 대사님을 모시고 한반도의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대사님. 나라가 망해가는 소리가 부지직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 이게 특히 이 외교 안보 쪽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오늘 좀 더 중요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장진호 전투가 올해 70주년 되나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국과 북한에서는 항미 원조 보가 위구 해가지고 이 중국 공산당 중공군의 참전을 엄청나게 떠들고 있는데 제2의 한국전 내지는 미중 전쟁이 결국은 한반도에서도 다시 결판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진호 전투 70주년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이고 이 박사가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예.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듯한 이러한 정세로 급진전하고 있죠. 네. 근데 바로 25일 뭐 지났습니다만은 그쵸. 25일이 이 중국이 소위 항미 원조 전쟁 그 뭐냐면 6.25 사변 때 중공군이 한반도에 침입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원래 6.25 금년이 70주년 아닙니까? 네. 6.25 70주년인데 지난 7월 초에 우리 6.25 전쟁의 영웅의 한 사람인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셨고 네. 그때 우리가 추모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낙동강 유역까지 우리가 밀려서 이제 한반도는 완전히 공산화되는 걸로 결론이 나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그랬죠. 미군 그리고 국제연합 유엔군이 참전해서 이제 격퇴 반격을 하는 과정에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고 그것이 9월 15일 날 작전이 성공이 됐고 그 여세로 9월 29일 날 수도 서울을 수복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백선엽 장군이 그 다부동 전투라는 데서 낙동강유에 거기서 이제 그 인민군을 격퇴하느라고 내가 뒤를 돌아보면 나를 쏘아라 이렇게 부대원들한테 지시하면서까지 나라를 지키면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그 전쟁의 영웅이신데 사실 6.25 70주년에 또 다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사건이 장진호 전투라는 장진호 것입니다. 전투. 예. 장진호 전투는 메가더 장군의 이 인천 상륙 작전을 계기로 해서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켜 가지고 38선을 돌파해서 우리 국군과 미군 유엔군들이 이제 북한 지역을 수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압록강 유역까지 다 가서 이제는 그 완전히 한반도를 그렇죠. 자유통일하는 그런 기회가 바로 다가왔을 때에 그렇죠. 중공군이 대군을 압록강을 건너서 침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월 19일입니까? 그게 이제 압록강을 건너온 것이 10월 19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한반도를 진격한 이때를 기념하고 그것을 항미 원조 승리로 기념하고 있죠. 그렇죠. 항미는 미국에 대적해가지고 조선을 또 돕는 그렇죠. 항미 원조 미국을 반대해서
그 조선을 돕는다. 조선 돕는다. 예. 그것이 이제 70주년을 기념 행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난 19일 날 그리고 23일 날 두 번의 행사를 가졌어요. 네. 19일 날은 무슨 행사를 가졌냐면은 베이징에 있는 혁명 기념 박물관이라는 데서 예. 시진핑이 참석하고 중국 공산당의 간부들 특히 이 정치국원들을 다 대동하고서 네. 거기서 그것을 둘러보면서 또 연설을 했어요. 네. 시진핑이 두 번 나타났어요. 그리고 23일 날은 완전히 이제 그 항미 원조 예. 그 날을 기념하는 대규모 네. 대회를 그 인민대회당 큰 홀에서 네. 개최를 해가지고 바로 조선을 침략한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침략을 방어하고 정의를 세우고 세계 평화를 이룩한 날이다. 그래서 그 날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공군이 참전한 날을 그렇게 네.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건 바로 6.25 사변에 중공군이 개입한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소련의 스탈린과 중공의 모택동 그리고 김일성이 삼의 합작품인데 그것을 완전히 자기들은 침략군의 항거한 전쟁으로 역사를 완전히 그렇죠. 조작하고 예. 날조한 거예요. 역사 왜곡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러한 그 항미 원조 승리한 그날을 기념해서 앞으로도 절대 우리는 적대 세력하고 끝까지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싸우겠다는 거를 지금 그렇죠. 돌려서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했죠. 예. 그런데 그것은 명백한 역사의 날조죠. 그렇죠. 예. 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네. 여기에 대해서 언급했더라고요. 예. 그것은 그 중국 공산당이 그 남침한 거다 같이. 그러니까 김일성에게 김일성을 그렇죠. 도와서 남침한 거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는 아주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그 이때까지 간 적이 없어요. 그런 그 날짜에 처음으로 지금 그 모안령이 있는데도 막 가고. 그래서 그게 북한의 중앙 TV가 방송을 했는데 네. 22일 날 그러니까 21일 날 아마 갔습니다. 김정은이가 그 함경 북도에 있는 중공군 전사한 평안남도. 평안남도입니다. 평안남도 회창군. 네, 해창군. 네. 거기 이제 중공군이 전사해서 그 했던 묘지가 있는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인민지원군 예. 묘지가 있어요. 묘지. 거기 직접 가서 예. 화환도 내고 뭐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시진핑하고 같이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완전히 이 중공은 우리의 적대 세력이다, 적이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11월 3일 날 대선이 끝나면은 아마 본격적으로 중공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 맞서서 지금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한 짝이 돼서 그러니까, 네. 미국을 마치 공동으로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예. 여기고 이제 이런 작전을 펼치는 건데 이런 행사에 중국의 국가 주석이 참석한 것이 20년 만이라고 그러죠. 네. 예. 그 2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에 그 당시에 장점이 강택민 주석이 저희 항미 원조 50주년 행사 50주년에 때 이제 그런 참석을 했고 그랬는데 그 이래에는 그 후에 20년 동안은 이런 항미 원조 그런 개념을 이렇게 내세우지 않고 조용조용히 맞습니다. 지내왔는데 요번에 이제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아주 그 가감 없이 표출을 한 것이 바로 23일 날 그 행사인데
여기 대해서 사실은 이 문재인 정권은 아무 코멘트를 안 하고 있다가 지난 며칠 전에 외교부 정례 브리핑 때 참석했던 동아일보 기자가 이 중국이 이러한 행동을 취했는데 이건 역사 왜곡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로서는 무슨 논평이나 그런 걸 한 거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변인이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은 이미 역사가 다 증명하는 바이고 그것은 감출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고 중국의 시진핑이가 이런 노골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안 했어요. 코멘트를 안 하고 어떻게 보느냐 자꾸 다시 물으니까 우리는 그 상황 전개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만 대답을 했더라고요. 근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그래도 이 역사에 분명히 이건 기록되어 있다는 건 그런 답변만으로도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그래도 제법 했다 이런 평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차제에 이 6.25 전쟁의 성격이 뭐라는 것을 분명히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견해가 많이 있죠. 하여튼 지금 미중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제 결전이 자꾸 다가오는데도 우리가 마치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 중립이라는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진핑이가 연설하던 그날 서울에 있는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가 거제도를 방문해서 바로 그 1950년 12월 24일 메리데스 빅토리아호 그 피난민 10몇만 명 태우고 왔던 그 선착장에 거기서 화환을 놓고 그 기적의 크리스마스 그날을 추념하는 그런 또 발걸음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으로 의미가 있는 얘기고, 최근에 우리 애국 동포들이 민간이 주체가 돼가지고 이 장진호 전투 70주년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시네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다시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의 길을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유민주를 다시 회복시켜서 한미동맹의 튼튼한 기초에서 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제2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로 나가냐, 지금 기로에 처해 있는데 그럴수록 한미동맹의 기치를 높이 들고 중국 공산당, 북한 김정은 정권 그리고 문재인의 이 주사파 정권하고 싸워야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비록 민간이지만은 이 한미 동맹의 기치를 다시 높이 들고 이 장진호 전투 그 정신을 다시 이어받아서 우리가 미국하고 힘을 합쳐서 대항해야 된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행사를 하시나요?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장진호 전투라는 것은 중공군이 바로 아까 1950년 10월 19일 압록강을 건너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이제 특히 우리 한국군과 미군은 해병대 1사단을 중심으로 한 2만 5천 명 정도의 병력이 압록강까지 진격하기 위해서 파죽지세를 몰고 가고 있는데 그것이 장진호 부근에서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중공군이 일시에 수십만 명이 왔기 때문에 우리 그 2만 5천 명 가지고는
도대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중공은 모택동의 지시에 따라서 조선 의용군 사령관이 팽덕회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중공에 그 팽덕회 장군 수하에 수십만 명을 보내가지고 그 장진호에 진출한 미 해병 1사단을 전부 포위해가지고 포위했죠. 완전히 섬멸해야 된다. 그걸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작전 명령을 냈어요. 예. 그래서 2중 3중으로 포위당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메가더 사령부가 그 당시에 그 전황을 후에 파악을 하고 이거는 도저히 우리 미군 다 죽게 생겼다. 그렇죠. 아니 우리 전부 합해서 2, 3만 명밖에 안 되네. 저쪽에서 20만 군대가 다 포위를 했으니까 저쪽은 뭐 무장도 형편없지만 하여튼 작대기다 들고 왔잖아요. 작대기도 들고 오면서 사람들이 그냥 쏘고 쏴도 그냥 인해 전술로 밀고 오는 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흥남 철수 작전을 결정하게 되는데 흥남 철수를 하려면 그쪽에서 다시 동쪽으로 가서 배를 타야 되는데 다 포위돼서 막혀있기 때문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 군데 그 뚫려 있는 공간 그것이 북쪽이에요. 북쪽을 향해서 그 망을 뚫고 가서 다시 이 흥남까지 오는 그런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미 해병 1사단 2만 5천여 명 중에서 이 뭡니까 부상당하고 죽고 전사자가 4,500명이에요. 그리고 동사를 많이 당했다는데. 그리고 동사한 사람은 또 엄청 많아요. 그 7천여 명이 동상을 입었고 4,500명 죽고 그래서 결국 미 1사단 반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으로 철수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북한에 수십만의 피난민들이 몰려가지고 우리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태우고 이제 다는 못 태웠죠. 거기서 그렇죠. 10만 정도는 뭐 그 흥남 바다에 빠져도 죽고 뭐 배 타다가 떨어져도 죽고 희생자가 있고 하여튼 거기서 10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들을 나중에 태워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이번 행사도 크리스마스 기적이라는 그 제목을 달아가지고 하지만은 거제항에 도착한 것이 1950년 12월 24일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그때 그 11만 명인가 탔는데 하나도 사람이 그 한 달 동안에 이거 왔으니까 그 죽은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5 식구가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부르고 그때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이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우리가 저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계기가 돼서 이런 게 다 이제 북진이 이루어졌고 또 거기서 철수도 했는데 지금 북남이나 장진호 가서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요. 메가더 그 인천 상륙 작전이 행해졌던 인천의 자유공원 지금 메가더 장군 동상이 서 있는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자 이렇게 지금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네. 그 지금 미국의 그 병원들에 아직은 한국 전쟁에 참가했다가 부상당해서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생존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분들을 뭐 위로한다거나 뭐. 예, 이제 우리가 항상 항상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그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대한 메시지가 있고 예, 또 그분들한테. 한미동맹을 다시 네. 강하게 구축 지금 그건 정말 혈맹이잖아요. 이런 혈맹.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한미동맹을 깨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실 혈맹이잖아요. 그게 혈맹이에요. 그 혈맹을 다시 부활시키고 우리 네. 국민들의 의식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나 국민들에 대해서도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자꾸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 쪽으로 달려가려고 그러지만은
우리 애국 국민들 대부분 그렇지 않다. 네. 이것을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켜가지고 네. 우리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지금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 우리 다수의 국민들이 한국 국민들이 같이 하겠다. 이러한 우리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박사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예, 저도 네. 할 수 있는 것 하겠습니다. 저는 그 미군들에게, 미국에 계시는 분들에게 통일약과를 보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말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통일학과? 예. 아, 거기 뭐 제가 비용을 감당해서 예, 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명단만 어떻게 예, 예. 알아서 해주시면 네. 제가 좀 돈이 네. 좀 없으니까 예. 미국에 지금 이제 이러한 행사하고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만 이것이 이 미국 정부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죠.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민간들하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민간들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예, 병원들에 음, 그 계시는 분들이 음, 아직 좀 계시다고 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뭐 조그만 성이라도 그분들이 뭐 없겠습니까? 네. 다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당신들을 잊지 않고 있다. 당신들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예, 예. 이런 거를 좀 꼭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아이고 정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 장진호 전투 당시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고 그러니까요. 몇 번 안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을 초청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초청은 지금 할 수가 없고. 민간 조직이 무슨 우리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 아니고 거기다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뭐 때문에 그런 못하니까. 것도 있고 해서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일정한 우리 성의 표시라 그런 건 할 텐데 제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저는 예, 그 여기 정도. 또 이제 서울에 있는 우리 이 주한 미군 사령관이든지 여기 이제 미군 장병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초청을 하고 네. 그래서 하게 되는데 이게 정부를 통해서 하면 이게 될 것도 안 돼. 안 돼요, 안 지금 돼요, 안 돼요. 정부는. 지금 예. 네,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공개적으로 이제 접촉을 하고 있고 하고 네,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지.